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하게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모두 적용이 되는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이제 메이저 업데이트로 11이 됐습니다. 자주 쓸만한 유용한 기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맥부터 살펴보자면 앱스토어에서 최신 버전 11.0으로 업데이트를 해둔 상태입니다. 맥OS 14.6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정말 유용한 기능은 바로 AI 기반의 마그네틱 마스크 기능입니다. 가장 많이 쓰시게 될 신기능인데요. 효과에서 마스크 및 키잉에 가시면 이제 마그네틱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마그네틱 마스크 효과를 클립에다가 끌어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왼쪽에 보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원하는 대상에 가서 그냥 찍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찍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너무 쉽게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플러스로 더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되고,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면 점이 추가되면서 이런 손목시계 나간 부분도 플러스만 눌러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추가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붓을 이용해서 마이너스로 빼주시거나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셔도 빨간색 점이 생기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대상 인식이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분석만 눌러주시면 추적해서 움직임을 포착해 줍니다. 노가다 필요 없이 마스크 작업을 AI가 해주게 되는데, 완료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졌고요. 배경을 이렇게 깔아보면 배경이 지워진 상태니까 합성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쉽죠? 다시 마스크 이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장면을 다시 볼 수가 있고, 마스크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마스크로 여러 추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원하는 장면으로 시점을 이동해 주시고, 저 사람도 같이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고 효과에 새로운 마스크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새로운 대상을 또 선택해 주시면 새로운 색깔로 마스크가 추가가 되죠. 그런데 새로운 대상은 이렇게 아래쪽에 새로운 줄에 찍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야 새로운 마스크도 함께 써먹을 수가 있다.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추가로 지정한 대상도 함께 마스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대상에 해볼 건데,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편한데요. 이 마그네틱 마스크 기능을 클립에 넣는 게 아니라 바로 끌어서 화면상의 오브젝트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상을 인식해서 바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그림자도 이렇게 찍어줘야지 라고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로 여기 흙 부분 제거해줘야지 이러면 상당히 정밀하게 오브젝트만 추려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시면 된다. 손쉽게 AI 기능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작아져도 인식을 한다는 거, 상당히 쓸만하게 이렇게 대상을 추적한다. 그리고 지금 작아져도 저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배경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색 보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특정 사람에게만 색 보정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색 보정 메뉴로 가셔서 원하는 색상 효과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색상판을 고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전과 똑같이 나오는데, 옆에 마스크 버튼에 마그네틱 마스크 추가라는 버튼이 생겨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아까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다시 나타났죠. 아까처럼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추가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상이 지정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석해 주시면 동작을 인식해서 따라가죠. 액티브하게 지금 마스크가 먹고요. 이제 색 보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색 보정을 이렇게 넣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대상만 색 보정이 들어간 게 보이죠. 채도를 낮추면 이렇게 한 사람만 흑백이 된다거나,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런 고급 기능을
너무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용하면은 사람 뒤에 뭐 자막이 나온다거나 오브젝트 뒤에 자막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테크닉을 정말 손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에 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해 줍니다. 레이어를 복제해서 아래쪽에는 효과를 꺼두시고 위쪽에는 효과를 적용해 두면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위에는 이렇게 배경이 지워진 영상이거든요.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자막을 넣으시고 자막을 써보시면 뒤에다 깔리죠. 간단하게 이렇게 자막이 뒤로 빠지는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음성 전사문 자막 만들기인데 영어만 됩니다. 다른 언어는 내년에 추가해 줄 것 같고요. So that's what's coming to Apple Vision Pro. 이렇게 지금 영어가 나오는 영상을 이런 영상에 대해서 이제 그냥 우클릭하시면 바로 캡션으로 전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생겼죠. 캡션 트랙을 만들어줍니다. visionOS 2 introduces a new way to turn your favorite photos into spatial photos. 기기 기반으로 동작하는 건데 저는 지금 바로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언어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있고요. 소스 창에 타이틀에 가보시면 캡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가면 수정이 됩니다. 또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물론 이렇게 타이밍 이동하거나 잘라서 쓰시거나 하는 거 다 가능한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타이틀 기능 여기 들어가는 자막이랑 달라요. 쓸 수 있는 기능이 정말 한정적입니다. 색깔 바꿔서 이런 식으로 넣는 거 간단한 기본적인 포맷 넣는 거 위아래 놓는 거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막을 화려하게 쓰는 한국 스타일에는 사실 써먹기가 더더욱 애매합니다. 대신에 이런 자막은 파일에 캡션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로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보내시면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에디팅 툴스라는 사이트에 자막 변환기가 있어서 파이널 컷 프로 타이틀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파이널 컷 프로로 공간 비디오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애플 비전 프로 쓰시는 분들 나만의 공간 비디오를 만들어서 편집해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 쓸 수가 있고 피코라든지 메타 퀘스트라든지 요즘에 공간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기능은 지원하기 때문에 편집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폰의 카메라 보시면 공간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동영상 기능이 있죠. 이걸로 찍은 공간 동영상을 맥으로 에어드랍 해주시거나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시켜서 준비를 해주시고 공간 동영상을 이벤트에 넣어볼게요. 정보를 보면 스테레오 3D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공간 동영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스테레오 스코프 일치라든지 주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상도 스테레오 3D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의 속성을 읽어서 공간 스테레오 3D 영상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해상도까지 지금 아이폰으로 찍은 공간 비디오 영상의 포맷을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 주거든요. 혹시나 잘 안 되셨다면 이렇게 수동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이의 프로젝트에서 수정 기능으로 포맷에서 공간 스테레오 3D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 주시안이라는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게 3D 영상이라는 게 양쪽 눈처럼 아이폰 카메라 두 개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스테레오 영상을 찍는 건데 더 주된 부분으로 찍는 카메라 눈이 어느 거냐 라는 겁니다.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서 지금 열린 프로젝트를 보면은 언뜻 봐서는 기존에 영상 편집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립에 보면은 이렇게 큐브 모양이 있어서 공간 동영상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영상 편집하시면 되는 건데 보기라는 부분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어서 스테레오 스코프를 다음으로 보기라는 걸로 다른 영상을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 눈 보기로 내용을 확인한 거고 왼쪽 눈 보기를 하면 약간 달라지고 화질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래서 장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양쪽 눈 보기를 하면 말 그대로 스테레오 두 개를 찍은 상황을 동시에 놓고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찍혔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모드가 있어서 특히 애너글리프로 하면은 입체 안경 보기로 많이 해보셨죠?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막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대로 넣으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건 어쨌든 2D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깊이감으로 작업되고 있는 거야? 비전 프로로 바로 확인하면서 편집하는 게 베스트일 텐데 아직은 평면상에서 작업을 해서 여기서 봐야 된다. 이런 공간 동영상에 대해서는 영상 부분에 스테레오스코프라고 하는 조절 부분이 생겨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거죠. 그래서 수렴도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들어있는데 기본 상태에서 뭐 일반인들은 사실 건드릴 필요가 밖에 없겠지만 이걸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지금 상의 모습이 변하죠. 또 플러스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바뀝니다. 이게 깊이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면은 조금 더 튀어나오는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해보시면 좋은데 다만 이거를 너무 극단으로 하면은 눈이 굉장히 피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 했다 하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애플 비전 프로 내보내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설정의 부분에 NVHEVC라고 공간 동영상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비트나 10비트 중에 더 고화질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나와 있는 상태로 그냥 내보내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이 동작입니다. 저장만으로 하면 파일이 되는 거고 내가 따로 원하는 기기에 보내서 이렇게 보시는 형태. 그런데 나는 에어드랍 이고 뭐 파일 복사하고 다 귀찮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래에 이제 사진 앱의 추가가 아예 생겨 있습니다. 요걸로 하고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출력이 이런 식으로 되고 알아서 사진 앱에 추가가 돼서 아이클라우드로 올라가니까 바로 비전 프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아이폰에 4K 110프레임 고속 프레임 영상을 찍을 수가 있죠. 아예 이제 120프레임 프로젝트 만드셔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K 120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여기 지금 프리셋 상태에서는 속도에서 6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사용자 설정으로 가시면 이렇게 해상도를 내가 지정하고 속도에 이제 120까지 나옵니다. 90, 100도 있죠. 고 프레임으로 지정을 하시면 4K 120프레임 영상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소스 120이라고 나오죠.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숫자를 보세요. 그러면 30을 넘어서 지금 100 넘어가죠. 여기 119 되죠. 120 되면 이제 바뀌는 120프레임 기준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다. 물론 내보내실 때도 4K 120프레임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작업하실 때 프로젝트가 복잡하죠. 이제 이 브라우저에서 선택하고 우클릭하시면 클립 가리기가 있어요. 아이폰 사진 앱에서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실 수가 있고 여러 개 선택해서도 이렇게 가릴 수가 있는데 가리면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가려진 클립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다시 보이고요. 해당 클립은 이렇게 눈에 사선이 그어져 있죠. 이거는 가림 처리를 했던 클립이다 라는 걸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가려진 클립 보기를 해제하면 사라지니까 이건 좀 제외해야지 라는 클립들을 좀 안 보이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예 여러 클립을 이용해서 멀티캠 클립을 만드실 때도 원본 클립 가리기가 있습니다. 멀티캠으로 만들었을 때 통합 클립은 남지만 선택했던 클립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처럼 가리기를 해제하시면 보입니다. 대량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멀티캠 작업을 한다 하실 때 안 보이게 작업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효과가 추가됐는데 효과의 프레임 재설정 가시면 콜아웃과 화면 속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장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이 콜아웃이라는 걸 넣어주시면 박스가 생기죠. 핸들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비춰주면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의 효과 탭에 보시면 지금 콜아웃이라는 게 적용되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들어간다 라고 나오는데 요게 살짝 둥글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외곽선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배경의 컬러 톤을 믹스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여기 있죠. 또 아예 이거 핸들을 이용해서 이 부분 모양을 작게 만드신다거나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서 특정 포인트를 이렇게 강조해야지 라고 손쉽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 비율로 좀 줄여서 이렇게 맞춰 놓고 이제 재생해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빡 줄 수가 있다. 리뷰를 하신다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 옆에 화면 속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자료 화면 같은 거 넣으실 때 아래 영상이 있고 위에 이렇게 보조 영상이 있을 때 뭐 크기 줄이고 이런 거 이제 하실 필요 없이 이 PIP 효과를 여기다가 위에 있는 거에 넣어주시면 바로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렇게 추가적으로 PIP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풀스크린에서 시작되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효과를 바꿀 수 있어서 왼쪽 엣지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애니메이션을 끌 수도 있는 거고, 콜아웃처럼 이렇게 포인트 외곽선을 준다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크기 조절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트랜지션에도 모듈 트랜지션이라는 부분이 5개 추가되어 있는데 요것도 다소 유사한 맥락입니다. 원삽입 효과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걸 넣으면 이런 식으로 원이 나왔다가 확 펼쳐지는 사각형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나오죠. 모양이 나왔다가 아니면 어떤 선이 나왔다가 이렇게 바뀌는 효과거든요. 여기도 핸들이 있어서 이 핸들로 보여주고 싶은 처음에 시작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아까 효과 때 설명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유사하게 지정해 주셔서 사이즈도 더 작게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는 스타일로 새로운 전환 효과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복잡한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트랙이 많이 쌓여 있을 때 보기를 누르시면 크기에 맞게 수직 확대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수직으로 여러 개 트랙이 쌓여 있을 때도 화면에 맞춰서 보고 작업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참고로 크기에 맞게 확대 축소는 수직 확대와 다르게 요 영역에 이렇게 전체를 쫙 보여주는 이런 스타일로,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는 일일이 끌지 않아도 바로바로 트랙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단축키가 추가됐거든요. 복잡한 상황에서 끌어서 움직여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옵션 위아래로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지금 이 클립도 지금 이렇게 선택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고 아래로 내릴 수가 있다. 끌다가 틀어지고 요런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유용하게 쓰실 만한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추가가 돼 있으니까 설정에 명령 세트 가셔갖고 기능 목록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예 이제는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깔아서 편집할 수 있는 미디어 형식도 확장할 수 있는 익스텐션 부분이 강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설정에 일반의 로그인 항목 및 확장 프로그램 가면 아래쪽에 확장 프로그램에 향후에 다른 비디오 형식, 추가된 비디오 형식을 제어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파이널 컷 카메라라고 수동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고 여러 대를 연결해서 멀티캠 촬영을 할 수 있는 앱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변화가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새로운 버전 1.1을 설치하시게 되고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희뿌옇게 나오죠. 로그 촬영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건데, 이제 파이널 컷 카메라 이 앱에서도 이 HEVC 고효율 상태에서 이 로그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요거를 프로레스로 바꾸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뀌죠. 54시간이 지금 1시간 28분으로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 차이가 나니까 부담없이 이 로그 촬영 해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100프레임이나 120프레임 촬영을, 다만 손떨림 방지 기능 안정화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꺼서 아이폰용 짐벌 쓰시거나 고정해서 그럴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지금 희뿌옇게 나오는 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색 보정에 유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노출이 맞는 건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도구에 노출 과다 표시기로 노출이 오버가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아예 색상 및 다이나믹 레인지에 로그를 누르시면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SDR 보기나 HDR 보기가 있죠. 그래서 SDR 보기로 놓고 미리 보기를 활성화하시면 익숙하게 보던 색상이나 밝기로 나옵니다. 럿 표시가 뜨죠. 그래서 익숙한 보기 상태로 이렇게 녹화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소스를 확인해보면 희뿌연 상태 그대로잖아요. 촬영본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볼 때만 이런 식으로 편하게 볼 수가 있다. 또 톱니바퀴에 도구에 가시면 레벨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레벨을 활성화시키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레벨 도우미가 나오는데 가운데에 원이 있고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이 원과 만나게 되면 수평이 되고 노랑불이 들어옵니다. 수평으로 촬영해야 될 때 이런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재밌는 게 공중 촬영으로 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모양이 바뀌면서 십자선 도구로 바뀝니다. 기존에 순정 카메라에서 보셨던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가변형으로 레벨을 체크하면서 영상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나중에 또 다룰 예정이긴 한데 새로운 기능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이패드판 파이널 컷 프로 상에서 이제 원하시는 클립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인스펙터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 효과 탭을 가시면 맥에서 쓰던 스타일의 AI 색상 밝기 보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에서 플러스 누르시면 색상 조절이라고 있는데, 누르시면 조명 및 색상 강화에 요술봉이 있죠. 요거 딱 누르시면 알아서 밝기하고 색상하고 분석해서 바꿔줍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추가적으로 내가 밝기를 바꾼다거나 여기서 채도를 더 추가해준다거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틀어졌다 이러실 때도 이 조명 옆에 있는 거 다시 누르시면 다시 분석해서 돌아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시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의 애플 펜슬 프로를 사용하실 때 햅틱 피드백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클립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똑딱 할 때 진동이 옵니다. 아예 이렇게 스냅이 될 때도, 이렇게 지금 스냅이 될 때도 손에 진동이 와요. 아, 지금 이게 딱딱 맞는구나, 애플 펜슬에서 알려준다 라는 거고, 우측 상단에 펜 도구 누르면 그리기를 할 수가 있죠. 펜슬로 그리는 게 애니메이션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수채화, 만년필, 크레용, 그리고 모노라인 같은 이런 추가적인 펜 효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아이패드 상에서 펜슬로 써주시면 클립이 생성됐죠? 물론 호버링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펜슬 표현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맥과 마찬가지로 120프레임 프로젝트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플러스 누르면 타임라인 설정에, 사용자 설정에 아래쪽에 프레임률 가시면 아이패드 상에서도 120프레임이 나타납니다. 아이패드의 파이널 컷 프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 보시는 상태에서 점점점을 누르면 화면 속 화면이라는 옵션이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보기 화면이 플로팅 되게 돼 있는데, 핸들을 잡고 끌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이렇게 작게 하거나 이렇게 키워서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선호하는 크기가 있어 라는 분들 시험해 보시면 좋고, 아예 이렇게 세로 프로젝트의 영상을 편집하실 때도 PIP로 딱 맞게 더 재미있게 이렇게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점점 눌러서 종료하시면 돌아가고요. 물론 아이패드 버전도 효과에 가셔서 효과 탭에 맥처럼 프레임 재설정에 콜아웃이나 화면 속 화면 쓰실 수 있고, 트랜지션 가시면 맥처럼 모듈 트랜지션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만에 메이저 업데이트인 만큼 관련된 변화점들이 이렇게 여러가지 있으니까 시험 해보시고 작업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